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요 경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LG는 계속된 투타의 상승세를 앞세워 2승 1무로 10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9위 두산은 2위 하나를 수입회로 몰아넣으며 7연승을 하여 중위권 경쟁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하나와 두산의 대전 경기에서는 하나에 믿었던 선발 와이스가 흔들리며 초반부터 끌려갔지만 8회 말에 동점을 만들며 대등한 경기를 펼친 상황에서 9회 초에 마무리 김서현이 또다시 흔들리며 5대6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둘째 날은 한화의 최강 에이스 폰세이 등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체 선발을 내세워 애초부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 가운데 다시 한번 후반에 분발하며 박빙 2경기를 펼쳤지만 초반부터 끌려가던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패로 몰린 셋째 날에는 류현진이 최근 폭발하는 두산 타선을 최소 실점으로 막으며 호투하고 있었지만 6회 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나온 번트 타구를 노시환의 황당한 타구 판단으로 이 공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사 만루 상황으로 만들었고 베테랑 류현진마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만루 홈런을 맞아 결국 3대6으로 패해 3게임을 모두 내줬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수입을 당하며 5연패까지 내몰린 하나를 바라보는 팬들은 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을 김경문 감독에게서 찾고 있는 가운데 김경문 감독과 하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LG와 롯데의 첫날 선발 매치업은 새로운 애인 토러스트와 베라스케즈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는데 토러스트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KBO 데뷔전과 마찬가지로 호투한 반면 벨라스케즈는 첫 경기보다는 잘 던졌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했고 결국 롯데는 2대5로 패하며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날 롯데의 나균안의 호투와 레이에스의 3런 홈런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불펜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역전패한 롯데는 10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마지막 날 경기에 임했으나 결과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며 롯데 2연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 경기에선 초반에 6대0의 충분한 점수차로 앞서 나갔지만 이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중반 이후 6대6까지 따라붙은 LG에게 끝내기 패배를 당하기 직전까지 몰렸으나 가까스로 버티며 비겼는데 이는 1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앞서며 연패를 끊을 찰나에 삼성이 김영웅에게 말로 홈런을 맞으며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악몽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롯데에게 2연패의 사슬이 얼마나 질긴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으며 이 시리즈에서 1무 2패를 거둔 롯데는 SSG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기아와 키움의 광주 경기에서는 마지막 날 9회 말 1-4만루 상황에서 외야 플라이를 쳐내며 동점을 만들 수 있었지만 2루 주자의 본 헤드플레이로 홈에 들어온 주자보다 먼저 아웃당하는 황당한 주루사를 기록하며 경기를 내줘 이번 시리즈를 루징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삼성과 NC 창원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5위를 점한 삼성이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였고 SSG와 KT의 수원 경기에서는 SSG가 위닝을 거두며 중위권 싸움에서 한 발 앞서갔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라이크 나다우 세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타자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1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라이크 나다웃 상태인 것입니다. 이 스트라이크 나다웃 또는 나다웃 상황은 언제 발생하느냐?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은 받았으나 포수가 이 공을 노바운드로 받지 못하였거나 뒤로 올린 경우에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삼진은 되지만 아웃은 보류인 상태가 되어 바로 주자가 되면서 수비는 타자가 땅볼을 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1루에서 아웃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복잡한 규정들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경기 운영상 꼭 필요한 규정들인데 이 나다웃 규정 같은 경우는 굳이 왜 필요한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과거 야구 규정을 봐야 하는데 1940년대 규칙에는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오기 전에 타자는 반드시 공을 쳐내야 하고 만약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타자가 페어볼을 때린 것으로 간주되어 세 번째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면 타자는 무조건 1루를 향해 내달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정해지던 당시만 해도 포수 위치가 지금보다 훨씬 뒤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나다웃 상황일 때 타자가 1루에서 살아남률이 높았으나 포수 장비가 좋아지면서 포수의 위치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포수의 기술도 늘면서 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린 경우가 아니면 타자가 살아나갈 확률이 희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의 삼진 규정이 생기게 되었는데 1880년에 구체화한 삼진 규칙을 보면 3스트라이크는 노바운드로 잡아야 한다는 규칙,
무사 혹은 1사에 1루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다웃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아웃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엔 모든 3 스트라이크 후에는 무조건 타자가 1루로 향해야 하는 규정에서 포수가 공을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무사 혹은 1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인필드 플라이 선언같이 포수가 고의로 낙구해 병살 플레이를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다웃을 설명할 때 헛스윙 삼진의 경우만을 상정했는데, 그럼 타자가 스윙을 하지 않은 채 스탠딩 삼진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나다웃 상태로 됩니다. 다만 이때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수가 잡기 전에 공이 바운드 되거나 뒤로 빠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런 장면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ABS 도입 이후엔 낙차 큰 커브 등이 종종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기 때문에 스탠딩 삼진 후에도 가끔은 나다웃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야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룰에 의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2019년 LG와 롯데의 경기에서 나온 끝내기 나다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경기는 연장 10회 말 투아웃에 오지환이 삼진을 당해 경기가 종료될 상황에서 포수가 공을 놓쳐 나다웃이 되어 오지환은 1루에서 세이프가 되고 3루 주자가 홈을 들어와 끝내기 나다웃이 된 KBO 최초의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트라이크 나다웃은 이 룰이 없어도 경기를 진행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규정인데, 이는 과거 야구 규칙에 명맥을 잇는 전통에서 기인한 특이한 사례로 보여집니다.